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양분화되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자기가 신봉하는 사상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기존 존재했던 이념과 사상들은 결국 새로운 물결에 밀려 그 명을 다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사회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친중 친북적인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위험한 사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 그 몰락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산주의 사상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이유와 이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았을 때 공산주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이제 종말을 맞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였고 현재는 중국과 북한, 쿠바, 베트남, 라오스 5개 국가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때문에 힘이 남아있어 보이지만 결국 공산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을 인지한 듯 최후의 발악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추악한 모습일 뿐입니다. 유럽의 그리스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하고 또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유럽은 계속해서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들이 경제난으로 무너지는 가운데 베네수엘라는 완전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몰락만을 앞두고 있으며 인류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끝난 상태인 이 공산주의 사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중국과 북한의 영향을 받아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참으로 한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는 주역의 64개 안에서 공산주의 몰락의 이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역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64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4궤는 상궤 30개, 하궤 3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궤는 우리들이 살아왔던 현재까지의 세상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하궤 34궤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궤와 하궤가 교차하는 28번, 29번, 30번, 31번 궤가 지금 이 시간대의 세상 모습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 중에 우선 28번 궤를 살펴보면 28번 궤는 태풍대과라고 부르며 그 뜻은 조그마한 배가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난 상이라는 뜻으로 너무나도 지나치다, 크게 낭패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지나치게 낭패스러운 모습들로 하나 된 세상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9번 궤는 중수감, 가미수 또는 습감이라고 부르는 궤로 위에도 물, 아래에도 물로 구성된 궤입니다. 물은 방위로는 북강을 뜻하고 현상계에서는 물질 세계를 뜻하며 사상적으로는 유물론을 뜻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빠집니다. 즉 구렁텅이 나락으로 빠진다 또는 쇠퇴한다, 멸망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상궤와 하궤가 교차하는 지금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이 사상은 유물론적 마르크스 사상을 그 뿌리로 하고 있고 결국 무신론 사상, 신을 부정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지금이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시간대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마지막 심판의 이 시간대에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29번 궤는 위에도 물, 아래도 물이기 때문에 대홍수 또는 쓰나미 같은 전지구적 현상을 말하며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섬이나 해변을 덮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대의 인류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아 태평양의 일부 섬들이 물속으로 잠기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접하고 있고 또한 지구 곳곳을 덮치고 있는 해일과 대홍수 등은 역사 이래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것이 지금이 29번 궤, 즉 습감의 시간대임을 너무나도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30번째 궤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30번 궤, 중화리 또는 이의화 궤입니다. 이 궤를 보면 위에도 불이며 아래도 불, 즉 상하가 모두 불로 구성된 궤입니다. 이것을 자연현상에 대입해보면 산불과 기타 커다란 화재로 연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표상으로서는 화산의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이란 땅속의 불덩어리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고 또한 지진도
땅속의 불이 하늘로 솟아오르려는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많은 화산 폭발과 지진 발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 인공적인 재난을 암시하기도 한다는데, 인공적인 재난으로 하늘에 불이 솟아오르고 땅에서도 불이 일어나는 것은 전쟁의 형상입니다. 지금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등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들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현 인류는 이미 3차 세계대전의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9번궤와 30번궤를 종합해서 해석해본다면 결국 민주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전쟁으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지금 시대 상황과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30번궤에는 떠난다, 분리된다 등 영원한 이별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연재해와 전쟁의 상황에서 어쩌면 함께했던 가족, 형제, 친구 등 많은 이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괴로운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격변의 시간대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31번궤는 택사남궤로 이제 큰 변화 이후에 만물이 완성되는 세상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치 성숙하지 못했던 인류와 그 문명이 그간의 부족함을 모두 씻어내고 새롭게 성숙된 모습으로 도약하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주역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진단하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에 공감한다면 분명 현재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격변의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결국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인류는 자유민주주의 세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막연했던 내일에 대해 이제 눈을 뜨고 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만일 공감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